지금부터 수열의 극한의 대소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두 수열이 있는데요. 수열 AN과 이 BN이라는 이런 수열이 있습니다. 그런데 각각의 이 수열이 이 극한값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은 알파이고요. 그 다음에 B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값은 우리가 베타라고, 둘 다 AN과 BN이라는 수열이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. 이럴 때 이 두 수열이 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가령 그 AN이라는 수열이 BN이라는 수열보다 모든 항에서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그 결국은 이것의 극한값은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. 그 모든 각각의 n에 대해서 AN이 BN보다 항상 작거나 같으니까 그 마지막에 그 극한값도 결국은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.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BN보다 그냥 작은 경우입니다. 이 같은 경우가 아니죠. 작더라도 그 극한값은 알파가 베타보다 작은 게 아니고 같을 수도 있다는 거.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.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AN이 BN보다 BN일 때 알파가 베타하고 같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. 모든 항에서.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령 예를 들어서 그 AN은 n분의 1이고요. BN은 n분의 2라고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우리 그 n하고 이게 AN, BN이라고 놓으면요. n이 1일 때 AN은 이렇게 되겠죠. 1이 될 것이고요. BN은 n분의 2니까 얘가 2가 되겠죠. 2. 이건 BN이 되고요. 2면 얼마입니까? 이쪽은 1이 되고요. 이쪽은 다시 이제 2가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3이면 3분의 1로 쭉 내려가서 그 n분의 1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근해 가겠죠. 이 x축이 바로 그 정근선이 되겠죠. 그런데 n분의 2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서 이렇게 접근해 가죠. 그러니까 항상 어떤 n에 대해서도 전부 다 그 위에 있는 BN이 AN보다 항상 위에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AN이 BN보다 이렇게 작은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지만 결국은 이 극한값은 얼마겠습니까? AN은 결국 x축이 접근해 가니까 0에 접근해 가는 거고 BN도 마찬가지로 극한값은 0에 접근해 가는 거죠. 그래서 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도 무한소에 접근해 가는 거고요.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의 값도 무한대분의 2니까 이것도 무한소에 접근해 가는 거죠. 결국은 이 극한값은 같다는 이야기죠. 그러니까 AN이 BN보다 작더라도 그 극한값은 같을 수가 있다는 이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반드시 꼭 알아두시고요. 이제는 그 세 개의 수열 A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과 CN이라는 이런 수열이 있고요. 그 각각의 극한값은 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고요.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값은 베타인데요. 가령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의 이게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는 두 개의 수열만을 비교했는데 우리는 그 모든 그 자연수 n에 대해서 가령 그 CN이 이렇게 중간에 낍니다. CN이 AN보다 크거나 하고 BN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중간에 이런 상태일 때 결국은 이거는 극한값은 알파가 되겠고요. 이쪽이 극한값은 베타가 되겠죠. 그리고 여기에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CN의 이 극한값이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 CN의 극한값은 우리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그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데 지금 만약 알파하고 베타가 같다라고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 알파하고 베타가 같다면 이 중간에 있는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CN의 이 극한값은 알파와 베타가 같으면 결국은 이게 알파가 되어버리니까 이거는 알파보다 크거나 하고 베타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결국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CN의 극한값은 알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.
그래서 이 중간에 끼인 그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기도 하고요. 우리가 극한값의 중간값 정리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런데 그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 an이 cn이고요. 이게 bn보다 이렇게 작을 때 이 등호가 들어있지 않죠.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결국은 알파하고 베타가 같게 되면은 리미트 n의 극한값은 cn의 극한값은 결국은 알파 베타가 같은 알파라 한다면 알파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. 이 부분은 그 등호가 들어있지 않더라도 결국 cn은 알파가 된다는 사실 앞부분에서 이야기했지만 그 중요한 이야기고요. 이러한 경우의 예를 한번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령 그 an이 지금 이렇게 된 게 이게 bn의 곡선이고요. 이렇게 된 게 우리가 an의 곡선이라고 생각해 보면요. 그 cn은 이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 거죠. 이 사이에. 그러면 cn은 an보다 크고 bn보다 작으니까요. 어떠한 n에 대해서도 항상 이 부분이 바로 cn에 해당되는 부분이죠. 그리고 이쪽은 bn은 결국 베타에 접근해 갈 것이고 an은 그 알파에 이렇게 수렴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럴 때 이 cn의 극한값은 이 비금신 부분에 해당된다는 거죠. 그런데 이 알파와 베타가 좀 더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제는 이게 베타고요. 이렇게 되면 이게 알파인 경우 이게 bn이고요. 이게 n이라고 한다면 그 cn에 나올 수 있는 값은 이제 아까보다 좀 더 이렇게 폭이 좁아진 이런 상태가 되겠죠. 근데 만약 알파하고 베타가 같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제는 이 알파 베타가 되고요. 결국 이게 bn이 되겠죠. bn이 되고 이게 cn이 되겠죠. 이게 an이 되겠죠. 그러면 결국은 cn은 바로 여기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결국 리미트 n에 무한대로 갈 때 cn의 극한값은 알파가 된다는, 여기에 접근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, 충분히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이러한 cn이 an보다 크고 bn보다 작을 때 이 극한값이 알파 베타가 같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,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뭐 상가함수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극한값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는 경우입니다. 이런 경우에 아주 많이 쓰는 극한값의 계산 방법이라는 거, 대소관계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. 중요한 사실은 이 an이 알파에 수렴하고 bn이 베타에 수렴할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bn보다 이렇게 작죠, 같지 않죠. 이럴 때도 같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. 뭐 당연히 an이 bn보다 작거나 이렇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게 되겠지만, 위에 있는 경우 등호가 안 들어있을 때도 그 결과는 같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, 방금 여기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.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. 또한 마찬가지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제는 cn이 an과 bn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인데, an의 극한값과 bn의 극한값이 다 알파로 다 같게 된다면 결국 cn도 알파의 극한값을 갖게 된다는 거. 그러니까 샌드위치 정리, 중간값의 정리라는 사실.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이코로 들어갔을 때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알파가 되겠죠. 이 사실에 대해서 특히 이 경우에 중요하고요. 세 번째 경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